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8조 5,927억 원으로 지난해 2월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주 부문별 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 8,257억 원으로 지난해 2월 대비 8.4% 감소했고 민간 부문 수주액은 5조 7,670억 원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0.1% 줄었습니다. LH는 지난달 29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1개 단지 총 4,7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늘인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하남, 감일 등 수도권 7곳 3,202호와 청주, 동남 등 지방권 4곳 1,538호이며 청약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69.4로 전월 대비 6.4포인트 상승했지만 7개월 연속 60선을 기록하고 있어 분양사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16.4포인트 오른 96, 경기도와 세종시도 각각 12.5포인트, 10포인트씩 올라 86.2, 88.2 등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에서도 중도금 미납 그리고 계약 취소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전국의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7개월째 6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세종 등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은요, 지방권은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 가능한 02-3153-2668번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메시지도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먼저 모셔볼까요? 키다리 부동산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매물 만나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 심층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는 그 3승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이 또는 교통 계획이 발표가 될 경우에 금액이 오르겠죠. 그다음에 착공이 된 단계에서 또 금액이 오르고 그리고 준공이 된 단계에서 또 금액이 오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금액이 오르는 그러한 법칙을 이제 3승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11년 만에 이렇게 표류했던 그런 사업이 11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되고 그리고 시작이 되면서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호재가 있죠.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경기 서북부에서 그리고 그 경기 서남부까지, 동남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GTX A 노선인데 지금 이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수도권의 교통난이 어떤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GTX A 노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되죠. GTX A 노선이 B 노선, C 노선이 있지만 작년 말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GTX A 노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 대구 연신내 서울 삼성 그리고 수서 성남 용인 동탄 10개의 역이죠. 그리고 83.1km입니다. 83.1km의 굉장히 긴 노선인데 지금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그 GTX A 노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약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일산에서
삼성까지 오는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삼성에서 또 동탄까지는 22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기권에서 서울로 진입이 되고 또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나가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이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현재 지하철을 한번 타보시면 일산역에서 삼성역까지 오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80분 걸립니다. 앉아서 오더라도 엉덩이가 뻐근할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70 내지 80%가 이제 전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인 전략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삼성동이나 또는 이쪽 지역의 어떤 상권 자체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확충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이쪽 역 주변으로 이제 GTX A 노선이 서는 역 주변으로의 어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획이 발표됐을 때 금액이 올랐고 지금 착공이 들어간 시기에 금액이 올라가는 시기고요. 그리고 준공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지역에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또 오르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일단은 이 파주시의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같은 경우 평당 아파트 가격이 616만 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2028년 12월까지를 봤을 때 평당 아파트 가격이 828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 곡선을 이루어지고 있죠. 파주 운정 신도시에 보게 되면 센트럴 그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처음에 분양 가격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3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매매가를 보게 되면 4억 4천에서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9,200에서 1억 5,200까지 이 정도의 금액이 상승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은평구의 연신내역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2017년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은평구의 아파트 가격이 2.75% 상승세가 있었는데 현재 보게 되면 2018년도를 보게 되면 11.16% 굉장히 많은 수치로 금액이 상승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6년에 1,313만 원, 평당 가격이 1,313만 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2018년도 말해보게 되면 1,789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상승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통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되고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도 일산 그 킨텍스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현재 2억 이상씩 금액이 치솟고 있죠. 하지만 지금 많은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착공 단계 11년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그 교통 호재에 의한 가격 상승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도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역 주변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아파트를 보더라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 그리고 학군을 또 살펴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GTX A 노선을 심층 분석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수혜 지역과 시장의 변화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교통 호재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첫 번째 매물 만나볼게요. 전라남도 광양시의 황금동 토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300%입니다. 또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입니다. 토지의 가격도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약 9,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6,500만 원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자, 대표님과요. 전라남도 광양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 황금지구 토지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지자체가 있는가 반면에 또 부자 지자체가 있습니다. 자, 부자 지자체는 그 지역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가 되어 있어서 어떤 세비가 많이 거치는 그런 곳이 바로 부자 지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어떤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유입 인구들, 유동 인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쪽도 역시 부자 지자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전남 쪽이 관광이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집가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여러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전남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이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원자재인 토지 쪽으로 가격이 상승이 기대되는 곳, 예상되는 곳에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전라남도 광양인데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먼 곳이죠. 하지만 요즘에 교통이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도 갈 수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면 뭐 2시간 반이면 여수 엑스포역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먼 거리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광양은 지금 부자 지자체죠. 기업 하나가, 대기업 하나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죠. 1987년도에 포스코가 광양제철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쪽 지역의 경제 그리고 시장 경제가 매우 많이 살아났고, 그리고 여수나 순천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기업 하나 두름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금 그 포스코가 전 세계의 5위에 달하는 그러한 쿠판 생산 업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 또 많은 또 기업들이 산단을 통해서 이 광양 항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기업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 그다음에 현대스틸,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사무중공업,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죠. 바로 포스코의 리튬 공장까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양시가 지금도 많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자 지자체인 만큼 복지 정책이 남다릅니다. 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청년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 구직 청년 교통카드를 10만 원씩 5개월 지원을 또 합니다. 계획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대출이자 전액 지원은 지난해까지 120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럼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자, 중소기업 청년 직원 주거비를 1년 동안 매월 1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자, 서울과 다르게 광양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저렴합니다. 84제곱미터 성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정도, 월세가 5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10만 원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 20%를 지원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청년 도서 구입비를 50%를 지원을 하고요. 초중고생 버스비가 100원입니다. 100원만 내면, 동전 100원만 내면 초중고생들은 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까지 지원을 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부터 100만 원 쿠폰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지 정책이 남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 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 광양시의 지자체에 쌓이는 그러한 현금 보유량이나 이런 부분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죠. 인구 16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만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광양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어떤 투자처를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구 역시도 2008년부터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만큼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고액 연봉의 산업단지입니다. 연봉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도시에 입주를 해서 이쪽에서 연봉을 받고 그쪽 지역에서 주거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단점이 뭐냐면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2016년부터 주거지가 공급이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돈이 많은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수나 순천 쪽으로 주거지를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 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거지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의 어떤 집가나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도 신시가지의 아파트로
이런 대단지 아파트로 이주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니즈가 충분하기 때문에 광양시에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지금 소도시 광양에 무슨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보도가 나갔었죠. 그만큼 2019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가 바로 광양입니다. 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 지금 광양도 여수와 마찬가지로 관광도시로 지금 탈피를 하고자 어떤 그 골프장, 워터파크, 어린이 테마파크 그리고 섬진강 백기를 복원하는 부분 여러 가지 관광산업을 통해서 유입 인구를 더욱더 많이 늘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인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거지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택지지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리튬 회사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로 태어난 그런 곳인데 바로 리튬을 만드는 공장이죠. 여기에 또 다리가 놓여지게 되면 지금 추진 중인데 광양과 바로 다리가 놓여지게 되면 5분에서 10분이면 황금지구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요. 지금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포스코까지 5.8km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까지 황금대교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놓여지게 되면 바로 황금지구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바로 포스코 리튬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 광양시입니다. 강 건너에 있지만 광양시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도 다리가 놓여지지 않으면 전부 다 여수 순천 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이 주거지를 광양 쪽으로 하려면 다리가 놓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900억 예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봉산 관광단지 바로 황금 신도시 황금지구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뒷마당이 27개월 골프장과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리고 둘레길 청소년 수련관까지 바로 뒷마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이 또 바로 이쪽 구봉산이 있죠. 그래서 배산 임수 바로 앞에 또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지형에 바로 뒷마당이 골프장인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000억 원입니다. 이쪽은 또 LF 패션 LF죠. LF에서 광양시와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어린이 테마파크도 역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20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시민들, 가족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여수, 순천,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세계 최대 후판 생산업체입니다. 광양시를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까지 먹여 살려는 그러한 기업이죠. 일평균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자, 포스코 케미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됩니다. 1차. 그리고 2차 부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설 장비가 있는데 지금 이쪽도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데 호주의 광산 개발업체죠. 리튬 정광을 있는 그런 광산을 가지고 있는 호주 필바라사하고 협작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필바라사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70%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원자재, 원석이 이제 호주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생산을 해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광양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요. 황금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황금지구가 이 부분인데 바로 앞에 또 황금산업단지가 있는데 33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여기에 많은 또 기업들이 또 유치가 되고요. 또 광양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 밀집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출길, 물류를 값싼 가격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비가 저렴한 이런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이 바로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금 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 대기업들인데 지금은 뭐 당장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바로 뒤에 골프장이 있고 바로 앞에는 또 바다가 있는 그런 환지들을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구봉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산, 임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또 LF 스퀘어 타운이 들어옵니다. 골프장이죠. 지금 공사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건설 장비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발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공정률은 약 76%입니다. 올해 말 되면 90%가 진행이 되고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쪽 지역에 관광지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지구와 틀리게
용적률이 황금지구가 상업지역이 1,300에 80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은 많은 유입 인구를 대비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짰다라는 부분이죠. 자, 전라남도 광양시 일반 상업지역과 이종 일반 주거지역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3억 3,500만 원이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고려하시면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1,300%짜리 일반 상업지역이 1억 3,500만 원이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6,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네, 앞으로 인구 유입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에서 토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토지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늘어나지도 않고 영원히 영속성이 있는 그런 토지죠. 부증성과 영속성이 있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대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이 토지에 투자한다는 부분은 향후의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승의 법칙에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착공 상태입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 또 금액이 상승이 되겠죠. 그 부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이성호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9호선과 분당선이 이용 가능한 선정능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6.5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8.4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근린 생활시설로 총 6층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9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5천만 원에 월 350만 원 예상됩니다. 약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2억 5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매물이고요. 지난 3월에 막 준공이 됐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바로 만나보죠. 네,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바로 2호선, 9호선과 신분당선이 환승할 수 있는 그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삼성동에 또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는데 9호선 봉은사역과 한정거장입니다. 급행열차를 타면 한정거장, 완행열차를 타면 두 정거장이죠. 급행열차가 하루 종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이 지금 봉은사로 주변이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환경 자체가 좋은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이죠. 그럼 기업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IT 업체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굳이 이 길가에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택가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용어로 침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주택가 지역으로 이런 사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근린 상가 1층인데 여기에 지금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인데 식당이 들어가지 않고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1층에도 역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삼성동과 논현동의 경계 상태이고 이쪽에 지가와 아파트 가격이 건물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높죠. 하지만 논현동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완성이 되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영향을 받아서 논현동, 삼성동과 가까운 쪽도 역시 금액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올해 안에 착공이 되고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역시 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의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또 GTX A 노선, C 노선, 신사 유례선 교통이 그만큼 좋아지는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길가 쪽은 비싼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주거지역의 1층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도 가능하겠죠. 현대자동차 글로벌 BE센터가 올해 안에 착공이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동에 또 이쪽에 또 롯데타운이 형성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녹지공간과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확충이 된다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코오롱부지를 개발을 하고 르네상스 호텔도 지금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업무시설이 77%입니다. 건물이 2개 동 들어가는데 그만큼
넓은 면적의 이런 사업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이고요. 2019년 3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준공이 됐고요. 지분, 대지 지분 자체가 11평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제외하고 수익률이 5% 높게 책정이 돼 있죠. 대출을 받으면 더욱더 수익률은 늘어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매매 금액이 9억입니다. 임대 금액이 월세 5천에 월 350만 원.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도 짧게 세워주실까요? 자, 국제기로 복합지구에서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오름세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떨어지냐 이 결정이 된다는 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 봉은사역에서 한정거장 차이에 있는 역에서 3분 거리의 이 물건 한번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근린 생활시설,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확인하시죠.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9,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근린 생활시설 개요입니다. 9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36.5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8.4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 준공된 본 매물은 근린 생활시설로 총 6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월세 시 5천만 원에 월 3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이슈 진단 시간 함께할게요. 오늘 주제는 용산 개발 본격화입니다. 용산에 대한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언론에서 용산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 전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약세장,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규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래 절벽이나 가격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권역은 오히려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서울 시내 25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고 많은 개발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용산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지난달에 했었고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에서 시공 참여를 선언을 했는데요. 삼성물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 또 한화그룹 또 롯데그룹과 메르츠 종금이 조인을 해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규모 자체가 1조 3천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그런 사업 규모가 되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강북 도심권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마이스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비전을 갖추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또 자세히 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사들이 제안을 주신 메이저 건설 시행사들 자체가 재무의 탄력성, 재무의 그 튼튼한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사업 계획 내용 또 기술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 있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사업자 선정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와 착공에 들어가면 이 도심권, 특히 용산권역의 개발의 신호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의 서측편, 즉 경부선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역과 남영역세권의 캠프킨 부지, 하단부에는 용산역과 용산국제업무단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의 방향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슈로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사업 시행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고요. 2002년 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무려 15년 넘게 사업의 속도를 못 냈었는데 이 3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함으로 해서 예정대로 따지면 올해 말에 올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 또 관리처분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보상과 이주 착공에 들어가고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후면 2023년에서 24년 정도면 5,800세대가 넘는 거의 6,000세대 가까운 한남 뉴타운의 입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구역과 4구역, 5구역도 3구역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거래가 많이 안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 속도를 내므로 해서 많은 투자자 유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시세 또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구역이 진행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한남 뉴타운의 가치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용산 민족공원 옆에 있는 유엔사 부지 또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 하단부에 있는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또 서부 이촌동과 국제업무단지 또 원으로 3가 라인의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앞으로 줄줄이 분양을 대기하고 있고요. 한남 뉴타운이 시세를 예상 시세는 강남권역의 한강변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의 프리미엄과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당 8천만 원 전후에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용산 역세권 공원 주변 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 확정 지역뿐만 아니고 예정지의 지분 가격도 같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 이렇게 사업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네, 말씀 늘 드리는 것처럼 용산 전문가로서 용산권역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고 큰 호재가 받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스타 부동산입니다. 즉 다른 지역들이 침체장에 있을 때 오히려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권역은 개발 계획이 올해부터 늘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용산권역은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외부의 투자자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국토부에 나온 자료에도 의하면 서울권역에서 임차인들 말고 집주인,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실거주 차원을 해서 강남권과 서초구에서 용산권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야흐로 용산권역이 탁월한 입지에 재개발, 재건축,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서 부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향 여과 현상, 즉 부자들이 사는, 연예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은 한남동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서측편, 즉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 역세권 개발이 올 하반기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면 이런 가격 급등 현상이 한남동, 동부이촌동에서 용산 국제원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원효로 라인으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에 이런 효과를 앞으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의 핵심 개발지 주변 지역 쪽으로 해서 실거주나 투자 금액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사에 확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시세 차익,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겠다는 분들은 서울 역세권, 또 용산 역세권, 또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 중심 지역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실 때는 소액을 투자하시면서 아주 큰 수익과 최고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개발 본격화를 주제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직접 1:1 무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1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대표님의 매물 만나보죠. 첫 번째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물진단 박일권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고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5,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기대감을 안고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용산구 용문동 매물입니다. 자, 선분양 매물인 것 같은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용산 전문가로서 용산권역의 그 개발 이슈와 다양한 지역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의 서계청파동,
뭐 원효로 1가 효창공원 역세권, 또 원효로 3가 라인, 또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들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효창공원 역세권, 국제업무단지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용문동 효창공원 역세권역에 있는 지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룸 주택이고요.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올 가을이면 정말 멋스럽고 깨끗한 투룸 주택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입지와 개발 가치를 갖춘 지역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중 역세권, 효창공원 역세권 도보 4, 5분 정도 하단부 쪽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을 만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매물이다. 투룸형 주택이고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 다 들어가면서 뭐 기본적인 빌트인 시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장고, 드럼 세탁기, 뭐 시스템 에어컨, 또 별도의 환기 시설뿐만 아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공기청정까지 다 제공이 된 풀옵션에 몸만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갖춘 매물이고요. 특히 시공사 자체가 용산권의 집 잘 지키기 유명한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본 건설회사 시공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하우스를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투룸형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또한 임대조건부 잔금, 즉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저희가 다 임차를 맞춰드린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 없고 용산권의 큰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말씀부터 들어봤습니다. 용산 매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호재들 참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죠. 네, 입지와 제 개발 호재를 좀 묶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동,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사업시행 인가와 옆에 유엔사 부지, 또 수송단 부지 최고급, 최고가 주거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이촌 역세권, 서빙고 역세권의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신용산역과 용산 역세권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한강변 서부이촌동 국제업무단지 원효로 3, 4가 라인의 재건축 사업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단지가 한두 단지가 아니고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가 주거시설, 상업 업무시설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서울 역세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역세권,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과 한남 뉴타운 아우르는 개발의 3대 축이 있습니다. 이 개발의 3대 축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어느 지역에 투자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추천드리는 내용은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용문동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남 뉴타운은 최고급 주거시설로서 주거 지역으로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요. 이 서층 라인, 즉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 역세권, 또 캠프킨 부지가 있는 남영 역세권, 용산 역세권은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집값, 땅값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용문동 라인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단지와 10분, 뭐 용산역까지 15분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고요.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가는 뭐 5분 안쪽에 또 도보로 민족공원까지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요. 한정거장만 넘어가시면 공동역세권, 마포권역이기 때문에 용산권역에서 전철교통망 입지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개발 사업은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역세권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효창 2, 3, 4구역, 5구역 뭐 지금 입주가 돼 있고 입주 예정이고 또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올 하반기 내년 초면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개발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 큰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를 갖추고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제업무단지 이외에도 한강로 주변 지역의 도심 재생산업이나 호텔 개발 사업들, 그래서 상업 업무, 대기업 본사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5성급 호텔
지금 운영을 잘 되고 있고 6성급, 7성급 호텔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미군 기지들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 민족공원이 개장이 됨으로 해서 그 국제업무단지와 아울러는 관광지로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내국인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로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주변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 계획돼 있으면서 GTX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의 호재 또 공항철도가 지금은 공동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지선이 다시 생겨서 용산 역세권까지도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5개에서 6개의 완벽한 전철 교통망이지만 앞으로 2-3개 신안선까지 들어오고 B노선까지 들어오면 8개에서 9개의 전철 노선이 들어오는 용산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이 도심권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과 개발 허브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용산권의 다양한 개발 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의 많은 개발 계획들, 주택 재개발 사업들 활발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요. 30평대 아파트가 평형당 거의 5,000대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 오늘 소개해드린 용문동 지역 또한 앞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 시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소형평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커다란 개발 호재 또한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안에서도 교통의 요충지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럼 용문동 매물 가격 분석도 해볼까요? 네, 본 매물 가격적인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용산권역 5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 매물 3억대 후반 3억 8,5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3천에서 4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1억대 초중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뛰어난 입지, 건물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 몇 천만 원 올랐다고 매도하실 지역이 아니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소형평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는다는 그런 투자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도 짧게 세워주실까요? 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권역 다양한 지역들 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다양한 지역들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지역, 한 가지 매물만 보시고 하실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지역들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 목적에 맞는 알맞은 지역과 매물 찾아서 투자하셨을 때는 향후에 용산권의 커다란 그런 수익들, 그런 꿈들을 나눠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박일권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촌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 총 15층 중에 1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3억 원, 월세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4천만 원, 월세시 1억 원 예상됩니다. 네, 젊음의 거리 신촌역 3분 거리에서 만나보죠. 마포구 노고산동 매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본 매물은 그 아현 뉴타운과 신촌 대로변에 있는 8차선 대로변의 상업지 코너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있는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룸형 3베이 구조의 완벽한 풀옵션이 다 제공되면서 중견 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퀄리티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물건의 정확한 입지와 추천 포인트 함께 만나볼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신촌 대로변, 이대 역세권, 도보 한 2, 3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신촌역과 주요 명문대학들이 포진되어 있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 홍대, 합정, 여의도권, 용산권역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또 우측편으로는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또 상업 업무시설들의 지속적인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은 정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없고요. 투룸 고급 주택의 그런 주택 자체가 아예 공급 자체가 없었던 지역이고요. 앞으로도 없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현, 북아현 뉴타운 개발 사업들, 또 상업지 대로변 입지의 상업지로서의 가치들, 또 당연히 발전소라든지 상암 DMC, 월드컵 대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실현이 되고 또 이 신촌, 이대 역세권, 홍대까지 아우르는 상권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먹자 상권에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가치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매물,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3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3, 4천만 원대에 정말 소액 투자로 해서 투자할 수 있겠고요. 본 지역 매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좋은 매물인데요.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세는 1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 꾸준히 얻어 가시면서 이런 투룸 주택, 고급 주택의 공급 제한으로 인한 희소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그리고 또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상담은요. 02-3153-1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1:1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1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확인하시죠.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으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20번 계속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